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이죠. 탄핵 관련해서 여러분께 중점적으로 뉴스를 전해드리겠는데, 정청래가 지금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140만이 넘어가니까 신나라 해가지고 요거를 바로 회부해버렸어요. 여기에 많은 위법성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요 위법성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미 여러분께도 이제 부분적으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일괄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국민님에서는 이 정청래 이 무고죄, 직권남용죄 요거 걸어버리겠다. 이미 입장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점에서 직권남용이고 무고가 되는지 여러분께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말이죠. 지금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좋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윤 대통령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 반대 청원도 지금 5만 명이 넘어섰어요. 그래, 요것도 법사위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속도, 똑같은 절차로 요것도 정청래가 다뤄야 돼요. 그래서 정청래가 지금 좌우 양쪽으로 협공을 당하는, 그러니까 지가 속된 말로 똥바가지를 뒤집어 쓴 거예요. 다뤄서는 안 되는 안을 탄핵으로 다루다가 걸려들었고, 이게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게 아니잖아요. 법사위 의견을 물으라고 한 건데, 요게 탄핵인 것처럼 지금 탄핵 청문회라는 제도는 있지는 않아. 요거를 갖다가 임의로 만들어서 이제 된통 걸려버릴 거고, 그러다 보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안도 제대로 다뤄야 될 것이 아니냐. 요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정청래 고발 딱 들어가면 처벌받아야죠. 단단히 처벌받고 배지를 띄게 시켜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주당의 탄핵 난리를 치다 보니까 특검하고 말이죠. 자, 이미 지금 이제 범국민운동본부까지 출범을 했어요. 바로 민주당과 진보당 해산 청구 캠페인에 서명 100만 이 캠페인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을 탄핵해야 되겠다. 아니, 민주당을 그러니까 이제 해산해야 되겠다. 이제 헌재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윤 대통령 말도 안 되는 탄핵 청원을 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당 해산이 헌재로 가기 전에 똑같은 논리와 절차로 민주당 해산 청원 운동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국회에다가 똑같이.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는 민주당 해산 청원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서명 캠페인만 할 게 아니라 바로 국회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서 민주당 탄핵 청원하는, 여기에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도 말이죠. 5만 명이 넘어오면 민주당 해산하자는 거에 대해서 정청래가 또 요거를 다뤄야 돼요. 아니, 윤 대통령 탄핵안만 다루고 윤 대통령 탄핵 반대안, 그리고 민주당 해산안 요거를 안 다루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청래는요 쩔쩔매는 상황에 지금 코너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 이게 이제 그 소환장까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재판에 넘어갔잖아요. 별도의 조사 없이 재판에 넘어갔고, 그 다음에 법카에 대해서는 이제 소환 통보가 나간 상태고,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더 세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딱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사인이 나왔습니다. 누가 사인이 나왔느냐? 김영철이가 지난 5월달 이후로 잠복했는지 뭐 했는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김영철이가 느닷없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탄핵 국면, 그리고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이거 뭐 20년, 30년, 정말 얼마 갈지 모를 정도로 중재라는 거 아니에요. 대북 송금한 거. 요게 딱 나오니까 지금 이제 이 김영철이가 숨어 있다가 수면 위로 나왔어요. 요래서도 지금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김여정이가 좋아하니까 이 탄핵을, 윤 대통령 탄핵, 이게 불이 붙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재명이가 이렇게 이제 수세적인 국면을 정하니까 김영철이가 나오는 거예요. 요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이게 복합적으로,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남 공작 기관들이 전면적으로 지금 개입되어 있는 게 바로 이재명 사태, 윤 대통령 탄핵 아니다. 요렇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 지금 민주당을 해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청원이 국회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제목이 말이죠.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청원. 그래서 이게 말이죠. 오늘부로 들어가서
한 달간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뭐 3천여 명밖에 되지 않아요. 뭐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자,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말이죠. 한 150만 이상,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타정하자는 안보다도 더 많이 민주당 해산 청원이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 청원 내용, 그리고 이제 왜 해산이 돼야 되는지 이거는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바하고 똑같아요. 정당 정책에는 지장이 없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민주당이 활동하는 걸 보면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이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의 존재 이유고, 그게 이제 법률적인 조건이 됐는데요. 이 헌법이 지금 규정해 놓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하는 활동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청원인이 올린 그 청원의 취지를 보면요. 우선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헌법 8조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서 정당 해산 제도를 두고 있는데,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우연 정당으로서 해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의미한다. 우연 정당이 되려면 아무 헌법 규정에 위반하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제도,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등립을 의미한다. 예, 이게 뭐냐? 바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13년도에 이제 통진당 해산할 때의 헌재의 판결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열거하는 민주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연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즉각 국회가 정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활동 사례, 그러면 이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민주당의 활동 사례를 쭉 적시하고 있어요. 크게 6가지고 작게는 한 16가지쯤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2018년도 헌법 전문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에서 자유 용어를 삭제한 거. 이거는 바로 뭘 의미하느냐? 이 자유 의미를 삭제한 것은요. 이 법률 해석론상으로 보면은 그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될 수 없고 오로지 북한이 공표한 민주주의와 같게 된다. 즉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하는 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현행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중고교생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신에 자유를 삭제한 그냥 민주주의 용어만을 사용했는데, 자유가 삭제된 민주주의는 곧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한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요. 고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5종 중에 3종에서 국민주권 용어 대신에 아예 북한과 같은 인민주권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있는 점. 네 번째 이유는요. 2017년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침해하는 토지 국유화를 주장한 점. 요거는 이제 추미애가 대표일 때죠. 그 다음에 2024년 4.1 총선에서는 민중주권을 주장하는 우연정당인 진보당의 비례대표에서 2석, 이게 전종덕과 정혜경이에요. 내주고, 울산 북구 선거구에서는 진보당으로 후보 단일화를 해주어서 윤종호,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진보당은 3명의 국회 진임을 지원해서 우연정당인 진보당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권력 분립 제도를 부정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활동을 자행한 점. 요렇게 지금 이유를 적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요. 4가지인데 헌법 8조 4항하고 헌법재판소법 제55조의 본문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에는 정당해산 사유가 되고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그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우연정당이다. 우연정당의 경우에는 그 소속 국회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리고 따라서 말이죠. 정부,
이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장관은 정부 또는 그리고 정부의 대표자인 법무장관은 신속히 국민심을 거쳐서 헌재에 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해달라.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민주당에 대한 우연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정부에 제출해 주기를 청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옳은 얘기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청원 5만 명을 돌파해서 국회 법사위로 회부가 됐습니다. 자, 국회법에 따라서 이 정청래는 앞으로 이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의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요렇게 이제 정청래 스스로가 밝힌 바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안도 반드시 국회의장한테 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자, 윤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선 우리 경쟁력이 말이죠. 세계 경쟁력 영감에서 올해 25위로 집계돼서 작년보다 8단계나 올라갔다는 점.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탄핵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검사 탄핵, 판사 탄핵, 대통령 탄핵까지 해치면서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너뜨리는 탄핵 추진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세계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해냈고 3대 개혁을 묵묵히 잘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외교안보, 국방, 보훈 분야에서 아주 좋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동안 국가 채무를 400조 이상 증가시켜서 1000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 이 빚 폭탄 이거 누가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 탄핵에 반대한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런 탄핵 국면에서 지금 정청래가 자초하고 있는 세 가지의 불법성, 요게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언론에 또 많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첫째로는 말이죠.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다시피 탄핵 사유로 제기하고 있는 5가지, 요게 전부 다 관련법에 따르면은요, 탄핵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 수사 중인 사항하고 재판 중인 사항은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련 법에 분명히 청원법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든가, 그 다음에 강제징용 3자 변제한다든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 요거는요,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사안이 되는. 그래서 대통령의 통치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탄핵 청원 사유가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대상으로 유ru부은 거, 요게 말하자면 직권 남용이 되는 거고, 되는 거다. 이래서 지금 정청래가 위법성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대체 토론이 없이 요 안건을 강행시켜버렸어요. 강행 의결했어요, 정청래가. 그래서 대체 토론을 하도록 돼 있는데 대체 토론을 안 했기 때문에 요것도 위법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직권 남용 혐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지금 이제 그 정청래가 뭐라고 그랬어요? 증인 불러서 안 오면 고발하겠어. 그래서 김건희 여사 와야 돼. 이거 아니겠습니까? 요것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이게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만이 증인이 강제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지, 청문회는 강제 출석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정청래가 세 가지의 위법 사항을 지금 야기하고 있는, 자초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이건 이재명에 대한 방탄에 올인하겠다는 것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핵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이런 지금 탄핵 붐, 여론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가짜, 불법적인 활동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론을 통해서 압도적으로 비판하는 이 정청래를 구속시킬 수 있게 말이죠. 구속 여론이 지금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청래 말이죠. 면책 특권을 가지고 이제 버틸 텐데, 노. 그래서, 지금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건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직권남용 또는 무고죄로 걸어서 반드시 포토라인에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게 지금 법조계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보도에 따르면은 최근에
최근에 김만배가 이 언론 공작으로 인해서 구속됐지 않습니까? 근데 언론 공작만 한 게 아니라요. 예, 그러니까 김만배가 신앙님하고 언론 공작만 해서 윤 대통령을 떨어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예, 지금 이제 이 기자들 3명을 뇌물로 줘갖고 매수했어요. 그런데 이 매수했는데 최근에 한국일보 기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남아있는 한겨레 신문의 부국장 성모 씨, 그리고 중앙일보의 논설위원 조모 씨, 요 두 사람이 남아있는데,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이거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대장동과 관련해서 비판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뇌물을 준 거예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인데요. 자, 이 한겨레 신문의 석 부국장은요, 2019년도 5월부터 2020년도 8월 사이에 청탁과 함께 총 8억 9천만 원을, 그리고 중앙일보의 논설위원의 경우에는 2019년도 4월부터 2021년도 8월 사이에 총 2억 1천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자, 이렇게 참 이 기자들을 갖다가 썩게 만든 게 바로 김만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사전 구속 영장을 이제 청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대북 송금. 지금 이제 한참 이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재판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기 직전에서 지금 대법원에다가 서울중앙지검을 합쳐달라. 그래서 시작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시작이 늦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김영철이가 지난 5월달 이후로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김영철이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이게 뭐냐?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은 정점에 김영철이가 있어요. 김영철이가 말이죠. 안부수를 대북 창고로 하라 찍어줬어요. 그리고 안부수가 7만 불을 김영철한테 줬어요. 그리고 800만 불 중에 이번 1심 재판부에서 인정된 것은 200만 불은 노동당으로 갔는데 누구를 통해서 갔느냐? 바로 김영철을 통해서 갔습니다. 이런 연관성을 본다면요. 이번 재판에 직접적으로 북한이 개입하겠다. 북한 공작기관이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검찰 독재, 검찰 탄압, 조작 수사 요거를 강조하겠죠. 김영철이가. 이 심리전에 강한 심리전에 대가잖아요. 대남 심리전. 이런 대남 심리전을 쓰기 위해서 김영철이가 전면에 다시 부각한 것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이가 말이죠. 그야말로 이번 이제 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최대한도로 막아보겠다. 이런 작전을 지금 이 김영철이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지금 이재명이는 서울에서 중앙지검으로 올라가서 재판 지원 작전을 쓰고 있고 북한에서는 김영철이를 전면에 내세워서 왜냐. 지금 이 쌍방울 대북 사업은 전부 김영철이의 지하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돈도 말이죠. 리오남하고 송명철을 통해서 김영철한테 전달이 됐고 안부수는 아예 김영철한테 직접 돈을 쥐어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재판을 흔들고 검찰의 수사도 흔들고, 예. 그리고서 이제 재판 지원 작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여론몰이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국회에서 정청래를 앞장세워가지고 윤 대통령을 탄핵 처분한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 몰이에도 또 뭡니까? 또 바람을 잡아주고, 이런 다목적용으로 지금 김영철이가 전면 부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김두관이가 양산에 가서 좀 이 문재인이를 만났습니다. 문재인을 만났더니 문재인이가 뭐라고 했느냐. 용기 있는 결단인데 의미 있는 성과를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앞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김두관이가 37%, 이재명이가 44%. 나오자마자 한 7%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문재인이가 말이죠. 예, 용기 있는 결단이고 의미 있는 성과 내달라. 이 얘기는 이재명이를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 카드로 떠라. 그러면 네가 앞으로 대선 후보로서 대안 인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본래 오늘요. 의총에 참석하려고 했는데요. 이재명이가 갑자기 불참하고 비공개 일정을 소화해냈다.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갔는지 잠적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다만요. 국회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전당대 슬로건은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마의 변에서도 대권 주자, 슬로건에서도 대권 주자. 그런데
지금요, 종부세 검토를 내놨는데, 이번에 이제 언급한 게 출마에 변해서, 요거를 진중권 정책의장이 딱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요. 진성준. 진성준이는 친문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종부세 완화라든가 금투세 유예, 요거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종면 원내 대변인도 후보자가 제기한 문제를 당의 공식 대부에 바로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아직도 그 입장이 당의 입장에는 당연히 어려운 것이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 중도층 공략을 위해서 대선용 의제들을 너무 빨리 꺼내는 것이 아니냐. 혼선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비판이 내부적으로 지금 쫙 깔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이재명이 참 김칫국 되게 빨리 서둘러 먹는데 빨리 서둘러 먹다가 토하죠. 예, 토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본 방송 중에 제가 준비한 걸 마치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김민전 지금 최고위원 후보로 뛰고 있는데 지금 선거 유세전에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이재명을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이재명이가 이번 이제 연임 출발을 했는데 도대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을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돈 봉투로 해서 난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 부동산 이걸 잡겠다고 했지만 부동산도 하나도 못 잡아놨고,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 이 부동산 3법에다가 망했잖아요. 소득 주도 성장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일자리만 줄어들었다. 예,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서 또 국가 부채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재판을 보면 11개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데 이런 인간한테 민주당의 아버지라고까지 지금 불러 제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말이죠. 예,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청원을 올린 인간을 보면 국법법 위반 인물이 윤 대통령 탄핵에 나섰고, 이런 상황에서 김여기는 좋아라고 여기에 또 자극질을 하고, 자, 이걸 보면 민주당 이게 제대로 된 정당이냐 말이죠. 야,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이제 나라를 갖다가 북한에 상납하지 않는 이 정권이 정상적인 정권인데 왜 문재인은 나라를 북한한테 상납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갖다가 탄핵하려고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 예,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나 있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는 유세를 했어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김민전 의원이 지금 이재명을 직격한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게 말이죠. 또 인터넷상으로 지금 많이 또 돌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해서 지금 이제 저의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평안히 주무십시오.